지원 재미가 없잖아. 재미가 없어. 너무 싫어. 나한테 완벽하게 안 되겠다는 느낌이 들어요. 하고 에스카디가 시간이 짧으니까 좀 단축해 주시죠. 이게 항상 남들이 것 같아요. 내가 키 잃어버렸어. 내일 40분 좀 된다. 가볼 수 있으니까 생각해서. 중간에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지금 1시간 한 40분 풀어가게 여러분이 지치기 때문에 중간에 끊었다 다시 할게요. 자, 근세 문화 갈게요. 보겠습니다. 훈민정음 안 나옵니다. 나온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안 하셔도 돼요. 국어 시간을 충분히 하셨으니까. 자, 여기 필요 없는 건 빼겠습니다. 한글 서적. 용비어천가 이런 거 안 할 겁니다. 석보상자를 봐야 되겠습니다. 쇠양제군이 세종의 명에 따라서 자기 어머니죠. 소은왕후, 세종의 부인이죠. 심씨의 명복을 빌게 쓴 얘기입니다. 어린 청강지곡, 세종의 석가모니 공덕을 찬양하여 지은 노래입니다. 어린 석보 별표 갑니다. 세조입니다. 두 개 있죠. 석보상절하고 어린 청강지곡을 합본해서 만들었어요. 이걸 어린 석보라 불러요. 이건 지문에 선생님도 가끔 냅니다. 세조 때 어린 석보. 그 다음에 역사서 갑니다. 역사 시험이기 때문에 역사책에 대한 부분이 가끔 나올 수가 있으니까 꼭 잡아주셔야 됩니다. 고려시대 역사책. 우리 이 앞전 모의고사 역사책 편찬된 순서를 제가 물어봤죠. 그러니까 내용도 물어보는 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다음 한 바퀴 돌 때는 또 내용을 물어볼 수 있겠죠. 이번에 순서를 물어봤으니까. 다양하게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도 맞고 저렇게도 맞고. 역사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선왕조실록. 조선왕조실록. 이거 갖다 보통 우리 정사라고 불러요. 정사. 정사 반대다는 말은 야사가 개인이 편찬하는 것. 국가가 편찬한 걸 정사라고 하죠. 대표적인 게 조선왕조실록이겠죠. 조선왕조실록 기본이 뭐죠? 왕 살았을 때 쓰는 거, 죽고 난 이후에 쓰는 거야? 네, 왕 사후에 쓰는 거예요. 어디에서 쓰나요? 춘추관? 춘추관이래. 어디에 써? 그렇게 하면 틀린다. 되게 많이 파는 함정 중에 하나고요. 우리가 보통 역사를 주관하는 관점은 춘추관이 맞아. 고려도 춘추관, 조선 춘추관이 맞아. 자, 왕이 죽게 되면 역사를 편찬하는 관청이 춘추관 내에 실록청이 개설돼. 임시관청이야, 실록청은. 그리고 여기에 관련자가 다 모여서 편찬하게 된다는 뜻이야. 이건 되게 많이 함정파는 문제. 7급에는 이미 벌써 기출이 여러 번 떴어요. 작년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조선왕조실록이 단독 문제가 나올 때가 됐습니다. 계속 물어보고 있어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안 나왔습니다. 올해 안 나온다고 보장 못합니다, 저도. 그러니까 보통 수험생 입장에서 7급 기출만 나오기 때문에 9급 하는 사람 안 해도 되겠지. 잘못하면 코 다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은 이거야. 오케이? 춘추가 아니에요. 네, 실록청에서 역사 왕조실록을, 조선왕실록을 편찬한다. 그 다음에요. 동국통감을 편찬. 성종 때 서거정. 별표 5개짜리예요. 우리 1교시 때 공부했어요. 동국통감. 서거정.
시대로 본다면 15세기 말이니까 15세기까지 썼다는 얘기. 15세기에서 성경도 썼다는 얘기. 동국이니까 어떻게 우리나라겠지. 그지? 통봐. 통은 우리 당군 할아버지부터 고려 말까지란 뜻이야. 즉 쉽게 해서 우리 알파벳을 치면 A부터 Z까지를 갖다가 시대를 본다면 그 시기까지 썼다, 통을 썼다, A부터 Z까지 썼다. 감이라고 하는 건 뭐야? 거울감자야. 그죠? 거울감자는 역사서에다 쓰는 용어들이 하나예요. 역사서를 만들었다. 이 국어에 너무 많이 나오는 기출문제이기도 합니다. 동국 통감이 뭔지. 책을 읽어본 적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동국 통감이 당군 할아버지부터 고려 말까지 역사를 적었구나. A부터 Z까지 다 적었구나. 어느 시대 적었습니까? 물어본다면 15세기 적었대. 훈구가 집권했을 때. 왕으로 본다면 서거정이 매면 성종 때 완성되었다. 그 성종의 업적을 선택지로 물어보는 거야. 이해 가셨나요? 다음, 동국 통감이 완성되었던 시기의 역사적 사실을 가장 옳은 것. 그럼 15세기 상황을 물어볼 수도 있고, 통으로. 아니면 구체적으로 성종의 업적을 선택지로 하나 고려할 수도 있는 거야. 단순하게 서거정의 동국 통감 이렇게 외워서는 안 된다는 얘기. 절대 정답이 쉽지도 않고 그러면 점수도 안 올라간다는 얘기야. 이렇게 크게 보라는 얘기야. 그럼 15세기 전체도 봐야 되고, 왜냐면 성종이 답이 아닐 수도 있잖아. 선택지 4개 중에. 15세기를 물어볼 수 있다. 시대를 물어봤다는 얘기는 세종대왕이 답이 될 수도 있고, 세조도 답일 수도 있고, 다 될 수 있다는 얘기야. 그 시대 왕을 물어본다면 성종의 답이 나와야 되겠지. 성종의 업적이 나와야 되겠지. 그러니까 단순하게 막 외우려고 하지 말라.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 걸 그대로 잘 따라왔으면 되겠어요. 네. 선생님 말 잘 들으신 분들은 성적이 잘 나올 겁니다. 제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꼭 가끔씩 선생님의 수업 내용에 삐딱선을 타고 마이웨이 하시는 분들 계세요. 네. 공부 10년 합니다. 10년을 합격할까 말까 합니다. 열심히 듣고 그대로 따라오신 분들은 1년 안에 끝내서 빨리 나갈 수 있습니다. 네. 솔직히 선생님 오래 길게 본 거 좋은 거 아니잖아요. 될 수 있는 한 짧게 보고 자기 성취하고 빨리 나가야지. 일 봐야지. 그리고 밖에서 봐야지 재밌지. 그렇지 않나? 볼 일 특별하게 없지. 학교 가고 오지도 않아요, 여기. 자기 일 바쁘니까 안 와야 되겠죠. 그 다음 가봅시다. 고려사, 고려서류. 이거 이미 설명드렸죠. 두 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고려사, 고려서류. 이건 언제 완성하죠? 세종의 아들 문종 때 완성합니다. 고려사와 고려서류는 문종 때 완성합니다. 문종 때 완성합니다. 즉 세종대왕이 명을 하죠. 정도전에 쓴 고려국사는 너무 편협되어 있다. 그리고 고려사를 좀 똑바로 써달라. 그래서 고려사, 책이 너무 두꺼워요. 좀 줄여주세요. 요약해주세요. 고려사 조려 요약본이 나왔다. 조선왕조실록합니다. 왕의 사후에 주권한 다음에 씁니다. 생전에 쓸 수가 없습니다. 춘추관내 실록청 밑줄 그어요. 설명한 게 나와 있죠. 실록청이 설치되고 200여 명의 편찬위원들이 편찬을 하였습니다. 시정기를 중심으로 승정원 일기, 의정부 등록, 조보. 조선시대 궁궐에서만 보는 신문을 갖다 조보라고 부릅니다. 조보, 비변사 등록 등을 참고하게 됩니다. 과정. 각종 자료 가운데 중요한 사실을 뽑아 초초를 작성, 초초를 줄였습니다. 초초. 처음 작성한 1차본을 초초라고 합니다. 초초 가운데 빠진 사실을 추가하고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는 동시에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여 중초가 만들어집니다. 중초의 잘못을 재수정하는 동시에 체제의 문장을 통일하여 정초를 작성합니다. 그러한 다음에 초본들은 전부 다 버리게 됩니다. 그 버리는 방법 불로 태우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물에다가 이렇게 흘러내리게끔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붓글씨이기 때문에 한지에다 글씨를 쓰기 때문에 흐르는 물에다가 이렇게 흐르는 겨울물에다 넣으면 어떻게 그 붓을 썼던 그 글자가 전부 다 흘러내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초초본들을 제거하게 됩니다. 보관갑니다. 실록은 내부를 작성한 후 춘추관, 궁궐내에 있죠. 성주본, 충주본, 전주본 4개의 높은 산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역사책을 보관하는 창고가 됐다. 이걸 사고라고 합니다.
산 위에 건물, 특히 그 산에는 절이 가장 가까운 곳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보관하게 됩니다. 이유는 사고의 관리가, 하급 관리가 파괴된 데서 보존하고 지키기도 합니다. 대신에 위급한 상황, 예를 들어 그 사고를 털려온 절도범이 있다든가 어떤 난세의 어떤 불탈 염려가 발생했을 경우 그 주변에 스님들이 와서 보호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 가까운 곳에는 절들이 항상 주변에 위치하게 된다. 가보죠. 임난 이후에, 빠졌다. 임질이라는 전주사고분을 제외하고 다 불탔습니다. 임질이라는 이후에 4대 사고를 후기에 다대사고를 정비했으면 다시 얘기하면 전주사고도 거기 살고 있는 간원과 그 다음에 거기 주민들이 전부 다 등짐 메고 높은 산속 동굴로 옮겼습니다. 임질한테 불탈 걸 대비해서. 그 사람들의 노고에 의해서 다시 그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5개 복사본이 만들어졌어요. 5개 쪽으로 5개 다 보관되어 있었다가 그나마 좀 살린 거죠.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그 공무원들과 그쪽의 관민들이 합세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조선사 역사가 완전히 다 사라져 버렸었어요. 지금 우리가 쉽게 조선사를 볼 수 있죠. 선전집에도 조선사가 있는데요. 고려사, 조선사 다 있긴 한데 열심히 읽었는데 요즘 잘 읽을 시간이 없어서 못 읽고 있는데요. 그 원본이 다 사라졌다면 우리는 볼 수 없었겠죠. 보물입니다, 그게. 제작, 왕이 보는 어람용 함공과 목적의 분상용 10권 이내로 작성하였습니다. 약탈, 병인양해 때 프랑스군이 강화도에서 예규장과 의계를 약탈했습니다. 예규장과 밑줄 긋습니다. 궁궐내는 뭐가 있을까요? 내규장각입니다. 그러니까 궁궐에는 내규장각, 궁궐 내에 있다. 강화도에 있는 건 궁궐 밖에 있다 해서 예규장각. 이거 만든 사람 누구예요? 정조임금 꼭 잡아야 돼요. 시험에 한번 기출 떴죠. 예규장각, 내규장각을 만든 사람은 정조임금입니다. 그래서 궁궐과 강화도에서 한 부씩 따로따로 보관하게 만들었다. 병인양해 때 프랑스군 예규장각 의계를 약탈하겠습니다. 의계가 뭔지 아시죠? 국가에서 행사하는, 궁궐에서 행사했던 그 그림들을 갖다가 그림과 글을 통해서 최고급 용지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는 도화사 화원들이 참여해서 특히 정조 때는 김홍도 같은 아주 대표적인 화가들이 참여했던 작품 초 1등급입니다. 이게 프랑스가 병인양에 있던 도곡질에 갔다가 박병선 박사의 도움으로 다시 우리가 되돌려받아서 현재 용산에 있는 국립중앙관광 2층 가면 잘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열람은 할 수 없습니다. 유리 케이스 안에 들어있어서 그냥 겉에서밖에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좀 안타깝긴 하지만. 다음에 반환. 2010년 5년 단위 임대 방식으로 반영됐다. 5년마다 한 번씩 임대 도장을 찍어야 돼. 우리가. 그렇다고 안 찍은다 해서 쟤네들이 몰래 가져갈 수는 없죠. 이제 우리 국력이 너무 커져서 이제는. 그래도 형식상 이렇게 5년마다 한 번씩 도장을 찍어서 우리가 계속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국조보관 가겠습니다. 후대 왕에게 본보기로 남겨주기에 실록에서 역대왕들의 훌륭한 언행을 뽑아 기록에 넣은 편년제 사서로 왕들의 정치 참고서를 찍었습니다. 정치 참고서. 왕들은 꼭 이게 있어요.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썼을까 되게 궁금한 거야. 사관들이 말이야. 우리 아버지를 되게 역사적으로 평가를 낮게 하지 않았을까 되게 궁금하고 걱정도 있겠죠. 그래서 항상 실록을 보고 싶어 하는 거야. 누구도 볼 수 없어요. 사관 이해는 볼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내 목에 칼을 대도 사관은 목숨을 걸고 지켜요. 근데 왕의 권력을 위해서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보지 마세요 하고 요약본을 만들어서 주는 거야. 그게 국조보관이에요. 고려사와 고려사 저료. 이건 이미 설명드렸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몇 번 반복해서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68쪽. 15세기에서 16세기 역사를 보면 15세기 삼국사 저료, 신숙주 등 편년체, 고조선과 삼국의 역사를 반영하였다. 저료라는 얘기는 요약집이라는 뜻입니다. 편년체 방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연, 월, 일. 우리 초등학교 때 방학 숙제 중에 하나가 일기 쓰기 있지. 지겹지만 쓰잖아요. 그럼 왜 쓰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쓰기도 싫은 걸. 일기 쓰는 방식을 갖다 편년체라 불러요. 연, 월, 월일 뭐 이런 식으로. 2022년 오늘 며칠이지?
9월 7일이냐 8일이냐? 6일 이런 식으로 편년체란 이렇게 쓰는 방식을 얘기해요. 대표적인 게 삼국사절이다. 책 제목이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실록, 절요, 통감으로 끝난 책도 전부 다 편년체 방식이라 불러요. 조선왕조실록, 고려사 절요, 동국 통감. 그러니까 공통적이에요.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실록, 절요, 통감 끝나면 무조건 편년체 방식이다. 이렇게. 실록, 절요, 통감으로 끝나는 책은 편년체라고 한다. 우리 일기 쓰는 방식이었다. 동국 통감, 편년체 방식. 단군 조선부터 고려까지 역사. 서거정, 성종 때 시험에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서거정의 동국통감. 16세기 기자실기, 율곡이 10년 전까지 매년 나왔던 거. 최근에는 안 나옵니다. 왜? 최근 21세기 학계에서는 기자조선을 인정하지 않아요. 누구를 인정하죠? 이만조선을 인정하기 때문에 기자는 우리 시대 지배 시기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어디 들어갈 구멍이 없어요.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 또는 우리 19세기만 하더라도 기자 조선을 인정했지만 지금 21세기 학계에서는 기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군조선, 그 다음에 이만조선 바로 넘어옵니다. 이도 기자실을 적었다는 거죠. 즉 존화주의 사관이라고 그랬죠. 존화주의 사관. 동국사략, 박상, 네, 마찬가지. 지리서와 지도가 하겠습니다. 목적, 지방 통치에 필요한 지리 정보 획득 및 국가 강화의 목적이다. 기억본, 혼일 강리 역대국 지도, 별표, 기본. 오른쪽에 지도 한번 봐주시죠. 혼일 강리 역대국 지도. 자, 혼일 강리 역대국도 지도는 몽골에서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혼일 강리도였습니다. 여기에다가 기본이죠. 예? 기본적인 이 지도에다가 우리나라의 지도와 일본의 지도를 여기다 플러스해서 만든 게 혼일 강리 역대국 지도예요. 세계 지도가 만들어졌어요. 참고로 여기는 아메리카, 미국은 여기에 기록이 없습니다. 아직 콜럼버스가 미국 대륙을 발견하기 이전에 만든 지도이기 때문에 미국은 없습니다. 대신 또 이렇게 지도 잘 보시면 대한민국은 되게 크게 일본을 아주 조그맣게 만들었어요. 제주도인지 일본인지 구분되지 않죠. 이게 실은 밑에 조그맣게 오른쪽에 있는 게 뭐예요? 일본이에요. 위에 있는 건 실은 일본이 우리보다 더 크거든요. 영토로보다 훨씬 더 커요. 근데 약간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땐 일본을 되게 작게 그리고 우리를 더 크게 그렸던, 크게 보이려고 했던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혼일 강리 역대국 지도는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물어본다는 거죠. 우리나라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쉽지만 일본에 있습니다. 일본에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거 복사본을 제가 하나 선물을 받았었거든요. 집에 보관했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제 방에다가 벽에다 딱 붙여놨었는데, 떨어지면서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찾아보니 없어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책 사이에 들어가 있는지 어딘지 모르겠어요. 일단 없어요. 다시 가면 사쪽에 팔도, 지리지, 동국, 여지승남 등이 있었다. 지리서. 밑에 가보죠. 신천, 팔도지, 맹사성, 팔도의 역사, 지리, 정치, 사회, 군사 등이 수록 아시지만 현재 전해지지 않는다. 세종실록, 지리지. 단종입니다. 꼭 잡아야 됩니다. 일종이 뭐죠? 인문지리서예요. 우리나라에 대한 나와있죠. 내용에 9년 단위 연역, 인물, 고족, 토지, 호구, 성씨 등 60여 명. 봐보시죠. 세종이 죽자 아들 문종 때부터 아버지에 대한 역사책을 쓰기 시작했지. 단명했잖아요. 단종 때 완성된 게 세종실록
실록이에요. 그리고 인문 시리즈가 꽃같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꽃같이 단종 때 완성됐어요. 그래서 책 제목이 세종실록 지지라고 붙였어요. 이름 붙이기 애매모호한 거야. 그러니까 할아버지에 대한 실록과 같이 동시에 같이 만들어져 버린 거야. 완성이. 그래서 제목 붙이기 애매모호해서 같이 한 번 보관하기 위해서 이 제목도 세종실록 지리지라 하자. 할아버지의 실록은 세종실록이 되는 거 그대로. 인문지리는 그냥 세종실록 지리지라 하자. 그래서 세종실록 지리지는 세종실록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 동시대 단종시에 같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세종실록 지리지라고 칭한다. 팔도 지리지, 양성지 전해지지 않습니다. 동국 여지승남, 노사신, 강희맹, 단군신화가 수록되어 있다. 신증 동국 여지승남, 동국 여지승남을 증보, 신증 동국에 신의 슬러시 하시고 별표 갑니다. 동국 여지승남을 증보한 게 물어본다면 증종 때입니다. 이게 나오면 되게 어려워지죠. 네. 이렇게 적어놨는데 나중에 사료 공부할 때 물어보면 기억을 못 할 겁니다. 신증 동국은 언제 만들었나요? 기억 안 나죠? 막 책 찾아. 아, 중종이네. 이렇게 하겠죠. 그때 가가지고. 기억이 안 납니다. 네. 수업 시간 했던 게 50%만 기억나도 되게 공부 잘하는 거예요. 자, 오른쪽 윤리서와 의례서 가보겠습니다. 성리학적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국조 5례의 삼강해일 등이 만들어졌습니다. 국조 5례 밑에 보세요. 그림도 같이 봐주시고 성종 때 편찬해서 성종의 동원했습니다. 국가 여러 행사에 필요한 의례를 정비하였다. 만든 이유를 뭐라고 했죠, 제가? 국제 5례를 만든 이유가 뭐라 했어요? 5가지 예법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국격을 높인다고, 국격. 국가의 격을 높이게 한 거라고. 왜냐면 우리나라에 큰 행사가 있는데 그냥 주먹구구시로 할 수는 없다는 얘기야. 손님이 왔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국빈이 왔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궁궐에 왕이나 왕비가 주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 혼례를 어떻게 치를 것인가? 격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 절차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보죠? 오례, 즉 길례, 가례, 빈례, 군례, 흉례 세부 조항을 만들어서 국격을 높이게 한 방법이다. 이거 너무 시험에 잘 나옵니다. 내용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국조 오례가 만들던 시기 사실, 성종이라는 뜻이에요. 오른쪽에 삼강행실도, 삼강행실도, 충신연료 효노에 대한 3가지 내용을 그림과 함께 덧붙였어요. 여기는 삼강행실도는 중국과 우리나라의 충신 효녀 연료들의 기록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기록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써져 있는 사람들의 그 행태 또는 행위를 보라는 거지. 즉 본보기를 찾아서 나도 너희들도 읽고 이렇게 했으면 쓰겠다는 의지를 여기 잘 표명한 게 삼강행실도입니다. 기억하셔야 된다. 삼강행실도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의 충신, 효녀, 연료들의 기록을 글과 그림을 통해서 글씨를 읽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그림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게끔 일종의 뭐죠? 호자가 들어가면 보급용이 되겠죠. 누구나 읽을 수 있게끔. 즉 우리 지금 꼬맹이들 집에 혹시 있다면 한글 띄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만화를 보고 킥킥 웃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해하고 있다는 거지. 16세기 갑니다. 이륜행실도, 삼강행실도 말고 별도의 장유유서하고 부흥유신, 그러니까 나이 연장자와 어린 사람, 친구 간에 지켜야 할 윤리를 글로 표현한 게 이륜행실도. 중요한 건 이거 언제 만드냐 항상 물어본 거예요. 중종 때 이거. 중종 때 이륜행실도. 자, 이렇게 문제 역으로 낼 수 있겠지. 대답해봐. 이륜행실도가 만들었던 시기 왕 시기의 대표적인 군역제도가 뭡니까 물어본다면? 오늘 배웠잖아. 반대로 얘기하고 있잖아 내가. 다시 한번. 16세기에 이륜행실도가 만들었던 시기에 조선의 군역제도가 뭡니까 물어봤다. 질문 갑니다. 선택지 줄게요. 1번 대립제, 2번 방구수포제, 3번 군적수포제, 삼지선다형. 이거 경매장 아니야. 정답 얘기해야 돼. 갑자기 막 두통이 오지 안 아프던 머리가. 열심히 내가 가르쳐 드릴 것만 아무 의미가 없어졌네.
군적수포제 왜 그래? 기억 잘 하시라고 그랬잖아. 이미 기출에 떴던 문제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 내용을 물어본 게 내용도 알아야 되고 이게 어느 시기에 나왔냐고 물어본 다음에 그 왕 시기에 다른 정책을 내가 선택이 곤란할 수 있는 능력을 물어본다니까. 공부를 그렇게 하라고. 끊임없이 계속 하라고. 단답형 달달달 외워서는 아무 의미 없다고. 가장 핵심은 문제를 이런 식의 공부가 돼도 문제를 접했을 때 내가 바로 답이 떨어져 나와야 된다고. 그게 현실감에 있는 시험 공부야. 책 10번 읽었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 10번 읽고 내용을 모르는 의미가 없어. 시험 문제 푸는 요령이 필요한 거야. 한문하는 게 아니라 여기. 시험 문제 빨리 어떻게 하면 빠른 속도로 내 점수를 맞느냐는 얘기야. 20문제를 10분 안에 빨리 풀 수 있는 문제. 20문제 10분 안에 풀고 남은 10분을 내가 치약 과목에 빡 던지란 말이야. 영어면 영어, 국어면 국어에다 집어넣으라고. 행정법, 행정에 집어넣으란 말이야. 국사를 20분에 풀면 여러분 시험에 떨어진단 말이야. 오케이? 물론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영어를 짧은 시간에 짧게 풀고 국사가 약한 사람 20분을 투자하면 돼. 5를 투자하면 돼. 자기 취약 과목 있는 사람들은 될 수 있는 자기 장점이 될 만한 빠른 속도로 풀 수 있는 과목을 10분 안쪽으로 풀어야 돼. 지금 제가 지금까지 쭉 보면 역사는 보통 7분에서 8분 만에 풀어요. 잘하는 사람들. 진짜 예전에 3관왕 했던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는 5분 안에 풀었어요. 한국사를. 5분 안에 풀었어요. 네. 공부 진짜 잘했어요, 그 친구는. 네. 처음에 왔을 때는 저기 고등학생보다 못했어요. 저를 처음 봤을 때는. 고글백 신라가 있는 줄 모르는 친구가 처음 왔었어요. 그 옆에 와서 애들이 다 쳐다봤어요. 없으면 고글백제 신라도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막 이렇게 물어봤어요. 주변의 친구들이 다 이렇게 좀 이상한 애가 왔는데, 뭐 이런 식으로 쳐다봤는데, 한 6개월쯤 지나니까 다 가서 그 애들한테 질문하고 물어봤어요. 선생님, 나도 왜 나한테 물어보세요? 선생님이 가서 물어보라는데요? 네. 넘겼어요. 귀찮으니까. 지가 다 답변 다 해줬어요. 그 정도까지 왔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옛날에 3관왕을 했습니다. 3관왕. 법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최소한도 국가직, 지방직 2관왕 정도 할 수 있잖아. 어디로 갈까요, 선생님? 고민해봐요. 국가직 하면 서울로 가야 되겠는데? 지방직은 우리 동네 사니까 여기 좋을 것 같은데? 그건 여러분 선택입니다. 네. 부모님을 떠나 살고 있으니까 서울로 와야지. 강화문에 살아야지. 집에서 먹고 자야 남는 게 좀 있습니다. 집에서 지방직 하겠습니다. 이것도 자기 선택입니다. 서울로 오게 되면 남는 거 없어. 차 버티고 나면 남는 게 없어. 방어돼야지, 먹고 살아야지, 교통비 해야지, 남는 게 없어. 그냥 요즘에 가장 좋은 게 지방직이야. 네. 집에서 대출은 개길 때까지 개겨야 돼요. 결혼할 때까지는 개겨서 최대한 본인의 벌이를 좀 세이브 시켜줘야 돼. 그게 좀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솔직히 그때 되면 어떻게 선택권이 없어요. 둘 중에 하나만 돼도 어디야, 뭐 이런 생각을 하죠. 그쵸? 그쵸? 어디 국가직 지방에 갈 데가 어디서 내 처지가 한심한데, 지금. 네.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16세기, 밑에 동몽수지 갑니다. 남송의 성리학자 주자가 아동이 학문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자세를 기록한 수신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말 경에 들어온 것으로 추정되며 조선시대 와서 아동 교육용으로 널리 사용됐습니다. 몽자에 동그랗습니다. 네. 몽자, 어리석을 몽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을 어렵다고 보는 거죠. 네. 동몽수지 이런 식으로. 또 이 같은 경몽요결도 있죠. 네. 같은 류의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몽자면 동그랗게 칩니다. 70페이지 과학기술의 발달, 천문학과 역법, 태조 때 천상열차 분야 지도, 천상 하늘 위에 별자리들이 열지어 있는 그림이라는 뜻이에요. 천상열차 분야 지도는 그림이 아니에요. 판석, 커다란 대리석 돌에다가 직접 점을 쪼아가지고 별자리를 이렇게 일일이 다 만들었어요. 우리 저녁에 밤하늘에 그 별자리 그대로 똑같이 만들었다고. 천상열차 분야지도. 이 천상열차 분야지도를 알아야 할 것들이 몇 가지가 더 있어요. 꼭 잡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교재에다 다 실지 못한 것들이 있죠. 네. 쉽게 해서
하늘의 별자리를 다 조각했다는 뜻이에요. 어디에다 커다란 바위, 보통 이걸 판석이라고 그러죠. 네. 평평하게 만들어서, 팡팡하게 만들어서 별자리를 정으로 쪼아서 만들었다. 별자들이 열려 있는 모습이더라. 중요한 이유가 있죠. 태조죠. 이건 고구려의 천문도를 참고해서 만들었어요. 고구려의 천문도를. 만든 이유가 뭘까요? 천하관입니다. 천하관입니다. 또는 천자관이라고 하죠. 왕이 얘기합니다. 나는 하늘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자식이다. 그래서 조선시대 왕들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일식과 월식을 정확하게 맞춰야 돼요. 지금 21세기 첨단된 기술에서 일식, 월식 정확하게 만들어내죠. 몇 분 차이가 나겠지만 거의 비슷하죠. 오늘 저녁 8시 20분부터 몇 시 사이에 개개 일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뉴스에 나오죠. 잠깐 어두워지니까 놀라지 마세요, 시민 여러분. 이런 의미거든요. 당연히 해가 달을 가리는 것들이니까, 가리는 부분이니까 큰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지극히 자연적 현상이잖아요. 이거예요. 쉽게 해서 이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쉽게 이해가 갈 거예요. 여러분 집에 부모님이 지금 어디에 대충 계시다는 거 알지? 출근하셔서 좀 있으면 퇴근하실 시간 되겠는데 좀 빠른데요? 집에 오빠나 여동생이 있다면 어떡해요? 우리 오빠는 지금 어디에, 우리 여동생은 어디에 대충 알죠? 8, 90%는 되게 일치할 거 아니에요. 예정 사항도 있겠지만 거의 이거예요. 왕은 지금 별자리 되듯 하늘의 자식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어떤 일들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대충 알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천자관이라고 불러요. 하늘의 자식인데 이걸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쓰는 이유는 내가 하늘의 자식이야. 너희들 나를 왕으로 인정해줘야 돼. 이렇게 정통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세종대 혼천의 천체 운행을 측정. 이건 초등학생들이 하는 거야. 칠정산 내편, 이건 공무원들이 하는 거야. 칠정산 내편. 봐. 책으로 나와있죠. 칠정산 내편. 이번 나와야 되는데. 나오길 바라면서 다 맞으라는 의미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했을 것 같아요. 우리, 그죠? 기억나시죠? 복습 짧게 해봅시다. 우리나라 최초의 달력이 뭐지? 을력. 은날의 달력을 누가 갖다 쓴 거지, 이게? 그죠? 1년을 몇 개월로 보죠? 12개월로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 뭐야? 선명력. 당나라 달력이 신라가 왔지. 수시력. 원나라 달력이 고려 원간석기. 고려 말에 들었지. 대통력. 명나라 달력이 고려 말에 들어왔지.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 뭐야? 북경을 기준시로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한양이 기준시가 되어지는데 일치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일식, 월식이 안 맞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방금 얘기했던 칠정산이라고 불러요. 통상. 그 칠정산은 예편이라고 그러죠. 내는 이거야. 기존에 사용되고 있던 수시력과 대통령을 갖다 쓰는 거야. 예편은 뭐야? 예편이죠. 예편은 수학적 계산 방법에 따라서 아라비아의 해해력을 추가해서 다르게 말하면 한양을 기준시로 해서 달력을 만들겠다. 훨씬 더 정확도가 높아졌다. 기존의 달력보다. 왜? 북경의 기준시보다는 서울의 기준시 훨씬 더 정확도, 우리 실정이 맞는 것들이니까. 그런데 이거 말고도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칠정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달력은 그 시대에 황제국만이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제국이야. 황제국을 모르고 우리가 만들었다 걸리게 되면 우리는 끝장나는 거야. 그냥 나라가 절단날 정도의 엄청난 이해를 가한단 말이야. 근데 이걸 모르게
아주 비밀 프로젝트 작업을 해서 이걸 만들었어요. 실제로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지.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세종대왕 영리하기도 하지만 되게 모험심도 되게 있는 인물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발각됐을 경우에 명가의 우리나라의 외교 관계가 되게 복잡해지거든요. 근데 뭐 이게 만들었어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대단합니다. 농업 가보겠습니다. 농사직설. 작년 기출이 거기 있어요. 이거 틀린 사람들이 있어요. 농사직설에 모내기법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당연히 있어요. 이렇게. 작년에 틀린 사람이 있어서 빨간 줄로 일부러 표시해달라고 해서 빨간 줄로 해놨습니다. 보겠습니다. 씨앗의 저장법, 토질 개량법, 모내기법 등이 농사직설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편전학사, 정초, 변염원 등에 의해서 만들었습니다. 물어봅니다. 세종대왕은 농사직설을 만든 이유가 뭐죠? 그렇습니다. 세수를 더 많이 거둘 목적으로. 어떤 사람은 선생님 수확량을 많이 늘리려고 한 거 아닌가요? 맞아요. 맞긴 맞는데 그 이면에 숨어 있는 목적, 세종대왕의 목적은 세금을 더 많이 걷고 싶다고 그랬지. 국가 사업을 더 많이 하고 싶은데 돈이 없다는 거 10분의 1씩 가지고. 금양 잡록. 금양 자릅니다. 금양은 오늘날 경기도 시흥의 지명입니다. 시흥 지방의 선진 기법을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의 그 농업 기술을 듣고 책으로 만들었어요. 이거 금양 잡록이라 불러요. 강희명이라는 사람이 성종 때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과학기구 추구기 측량하는 거죠. 우리 비가 몇 미리 왔는지. 앙부일구 밑에 봐보시죠. 해시계입니다. 해시계입니다. 해시계의 단점은 뭐죠? 비가 오면은 시간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해가 안 뜨기 때문에. 그래서 만든 게 뭘까요? 그 단점을 부각하기 위해서 그렇지 물시계에 자격로가 되겠죠. 그래서 순서를 혹시 물어본다면 초등학교생에 풀어야 할 문제가 나온다면 순서를 물어본다면 앙부일구가 먼저인지 자격로 먼저인지를 물어본다면 이거 틀리시면 빙신이야. 아니 초등학교 6학년 5학년만 돼도 맞출 수 있는 문제잖아. 예. 그 앙부일구의 왕부가 그 솥단지 부자야. 솥단지처럼 돼 있다는 뜻이야. 일자가 뭐야? 날 일자이기 때문에 해시계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자면 앙부일구가 부자는 솥단지 부자, 솥단지 푹 들어갔다는 거야. 우리 부산 강시가 솥단지 부자 쓴다고요. 부산 가보시면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어. 그 부산이야. 산이 있고 솥단지 푹 들어가 있다. 부산이 되고. 부. 해시계인데 솥단지를 만들었다. 오른쪽 의학 가보겠습니다. 의학. 향약 재생 집성방. 이게 태조 이성계부터 만들어서 정종 때 간행이 됐어요. 그래서 태조라고 해도 맞고 편성된 시기는 정종이 맞아요. 향약 채취 원령. 우리나라에서 나는 약재를 갖다가 채취하는데 채취 원리라는 얘기는 채취 자르시고 원령 잘라봐요. 그러니까 무조건 약초에서 무조건 캐는 게 아니라 이 약초는 이달에 캐야 되고 이 약초는 다음 달에 캐야 되고 그 다음 달은 이달에 캐야 되고 그러니까 채취하는데 무조건 캐는 게 아니라 달별로 캐는 걸 정해놨다는 뜻이에요. 왜? 그래야 약효가 있을 거니까. 무조건 캐서는 안 되니까. 향약 채취 원령 세종 때. 향약 집성방 세종 때. 의방유치 세종 때. 최대 백과사전을 의미하고 있다. 내용 물어보지 않아요. 왜? 우리가 지금 의과대학 시험 문제가 아니에요. 그 편찬 순서 물어봐. 한번 기출 떴던 게 거의 대부분 편찬 순서예요. 요거 말고 고려 말에 나온 게 뭐가 제일 앞으로 가야 되겠지. 제일 위에다가 향약 구급방 적으면 돼. 고려 말에 향약 구급방이 가장 빨라. 이렇게 나옵니다. 순서에 외울 수가 없어요. 다. 이렇게 외우면 돼요. 글자 수가 7글자, 5글자, 4글자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외울 필요 없어요. 향약 재생 집성방 7글자. 향약 채취 원령 6글자. 향약 집성방 5글자. 의방유치 5글자. 4글자 이런 식으로. 순서 물어볼 때 외우지 말라고. 내용 안 물어본다.
공부할 때니까 살짝 내가 얘기해 주는 거지. 우리 뭐 한의학과 학생들 아니야, 이거. 오케이? 그 다음에 뭐가 되겠습니다. 허준 아저씨 누구예요? 이 정도는 알아야 되겠지. 이렇게 나오면 돼요. 그 다음에 정조 때 뭐가 있을 것 같아? 정조 때 살았고 편찬하고 순조 때죠. 정약용, 마가해통, 아마 뒤에 아마 이게 나왔을 것 같은데, 어디 의서가? 선생님, 의서 정리를 아마 해놨을 건데, 지금 못 찾겠어요, 일단. 이렇게 잡으시면 돼, 기본적으로. 의서 순서 물어본다면 이렇게 잡으시면 돼. 허준의 동의보감. 그죠? 이건 임난 이후죠. 마가해통. 그 당시에 가장 어린 아들이 심하게 죽었던 게 홍역을 앓고 죽었어요. 꼬맹이 때에서. 그러니까 청소년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요즘 치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쯤 되는 나이 때 홍역으로 많이 죽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보건소 가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전부 다 여기서 우리 백신 주사 맞듯이 코로나 주사 맞듯이 다 백신 여기다 맞았다고. 예. 선생님도 기억납니다. 애들 차에다 태우고 보건소까지 가서. 예. 저는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당신이 가서. 왜? 여기 막 울고 불고 난리야. 시끄러워. 여러분도 울었을 거예요, 아마. 그죠? 다 맞았어요. 네. 마가 통역에 대한 얘기. 사상의학, 사람의 몸의 체질에 따라서 처방해야 된다. 네. 네 가지로 나눕니다. 아시죠? 병법서 가보겠습니다. 진도. 책 제목입니다. 정도준이 편찬했습니다. 진도는 뭐죠? 진법서예요. 전쟁을 할 때 어떻게 군을 배치할 것인가. 진법서를 갖다가 그림과 글을 통해서 적었습니다. 정도전. 병장도설. 군사훈련 집서. 세종대왕 때 역대병요. 병법과 전쟁. 동국통감의 별표. 잘 나옵니다. 동국이 우리나라겠지. 병감, 감자는 역사서입니다. 고조선부터 고려까지의 이민족과의 역사서입니다. 그러한 여진 이래들 몽골족과 싸우는 거지, 고려 백제 신라 우리나라끼리 싸우는 건 전쟁에 포함되지 않아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지금 대표적인 게 고구려 백제 신라 막 가야 이런 나라 있잖아. 이래도 치열하게 싸웠잖아. 이건 여기 들어가지 않는다고. 이민족과의 전쟁사를 치렀다고. 동국병관. 이건 지면에 자주 나오는 꼭 기억하셔야 함정파는 겁니다. 총통목록, 이거 7급용이에요. 7급용. 하양, 무기, 제주, 사용법, 세종대, 총통목록 7급에 나오는 지문들이에요. 할자, 인쇄술, 개미자와 갑인자. 태종 때는 글자체가 개미년의 글자를 만들었다는 거야. 그게 밀랍으로 정했다는 거야. 우리 벌들이 꿀을 만들 때, 사각형에다 꿀을 만들 때 겉에 이렇게 포장이 입혀진 그걸 밀랍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꿀을 저장하고 이렇게 겉에 포장하는 게 있어. 그걸 떼어다가 본드처럼 사용했다는 거야. 이렇게 철자에 이런 식으로 글자 하나씩 한자로 만들었을 거냐. 이렇게 이씨 또는 김씨 이렇게 만든다면, 이런 판이 있다면 이걸 한 페이지로 본다면 이게 일정하게 고정돼서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야. 요걸 갖다가 밑에다 꿀벌 밀랍을 밑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딱 붙인다는 거야. 그리고 하얀 종이를 올리고 확 이렇게 종이를 색깔 칠해서 한 페이지를 만들어내는 거야. 이렇게 책을 만드는 거야. 이게 개미자라고 불러요. 밀랍을 사용했다. 근데 문제는 길면은 3회 내지 4회가 되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밀랍이 떨어져서 이 글자가 이렇게 돼버린다. 이런 식으로. 그럼 이게 책 읽기 되게 곤란해지잖아요. 우리 책이 이렇게 일자로 쭉 돼 있어야 되게 읽기 편해지잖아요. 근데 글자 위아래 이렇게.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 그걸 보완한 게 갑인자예요. 세종대왕 때 갑인자야. 식자 조립판이에요. 식자 조립판은 구리선을 이용하는 거야. 봐봐,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맞춰요. 그리고 이렇게 잘라봐. 여기다 구리선으로 이렇게 줄을 그어놨다는 거야. 그럼 하나 만들어서 싹 집어넣고, 딱 집어넣고, 딱딱딱 집어넣어. 그런데 종이 넣고 한 페이지를 만드는데, 요건 대량 생산을 유리해. 갑인자는. 요건 3, 4일밖에 못 한다고 그랬잖아. 소량. 여기는 대량 인쇄에 유리하다. 이걸 누가 만들었다고? 아들 세종이. 이건 아버지 세종이 만들었어. 그 내용 물어보지 않아. 밀랍과 구리선 이용한 거 물어보지 않아. 대신에 물어보는 거 보겠어. 갑인자가 누가 만드냐 물어본다고. 이렇게 외우시면 돼. 이런 거 외워. 조선전기 왕조의 최고의 갑은 누구겠어? 세종대왕이잖아. 이렇게 외우시라고. 이건 외워도 돼. 이런 식으로. 내용은 이제 알았잖아. 구리선을 이용해서 고정시켜서 움직이지 못하게끔 만들어 책을 한 페이지, 2페이지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지. 잠시 쉬어가겠습니다.